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해외 축구 때문에 해외 축구에 관련된 밈으로 인해 해외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방송인들의 영향으로 특정 선수가 한국에서 유명세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명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에서 나온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한 선수들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축구 물리학자 조노비 미켈입니다. 10여 년간 첼시에 몸담았던 첼시의 레전드로 클로드 마켈렐레의 후계자로 예상되었지만 아쉽게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선수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답게 태클 능력과 1대1 마크 능력이 좋고 체격이 뛰어난 선수입니다. 뛰어난 피지컬을 활용하여 상대 선수를 등지고 공을 지키는 키핑에 능하며 탈압박 능력 또한 상당히 준수하죠. 이러한 능력 때문인지 해외 축구 갤러리의 한 글로 인해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미켈을 찬양하는 이 글은 호들갑스러운 감탄사와 찰진 어감의 단어 선택으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이 글의 마지막에 나오는 축구 물리학자와 등지고 닥닥은 드리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습니다. 이후 미켈이 첼시를 떠나 중국 리그로 이적하고 프리시즌 준비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 미켈은 이 별명에 대해 영국이나 나이지리아에서는 특별한 별명이 없었는데 정말 영광이다. 하나하나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다. 한국 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정말 놀랍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며 놀라움과 감사를 동시에 표했습니다. 이후 매운 김치를 좋아하고 휴대폰은 꼭 한국 제품을 산다는 미켈은 강남 스타일의 가사까지 외워 부르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도 숨기지 않았죠. 특히 그는 예의 바른 한국인들에게 감명을 받았으며 전지훈련이 아닌 관광으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곤 등지고 딱딱 축구계의 물리학자 조노비 미켈입니다가 쓰여진 종이를 들고 사진 촬영까지 했죠.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해축계 3대 명문 중 하나인 나는 미드필더니까의 주인공 아론 램지입니다. 2012년부터 아스날의 주전으로 활약했고 2019년 여름 유벤투스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해외 축구 갤러리에 램지에 관한 글이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죠. 이 글이 올라올 당시 램지는 리버풀의 핸더슨과 비교되며 램지 대 핸더슨은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이 논쟁거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요. 작성자는 램지가 볼 컨트롤이나 창조성이 핸더보다 낫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을 억제하는 두뇌가 부족해 경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뒤로는 램지가 2대1 패스를 야심차게 시도하고 다시 리턴을 받았을 때 높은 확률로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램지는 아쉬워하지도 않고 나는 미드필더니까 라는 생각에 자책조차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램지의 아쉬운 마무리 능력을 너무 잘 표현하며 아스날 팬들의 마음을 대변해 큰 인기를 끌었죠. 특히 나는 미드필더니까 라고 생각하며 자기 위안으로 삼을 것이라는 부분이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램지 하면 떠오르는 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역시 해축길 3대 명문 중 하나인 야누자이 근본론의 주인공 아드낭 야누자이입니다. 야누자이는 유망주 시절 맨유에서의 활약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인이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데이비드 베컴, 호날두에 이어 맨유 7번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주목을 받을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시즌도 지나지 않아 급성장한 신장으로 인해 신체 밸런스가 붕괴되며 성적이 급 하락했죠. 야누자이의 성적 하락으로 인해 재발굴된 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누자이 근본론입니다. 2014년 DC 인사이드 해외 축구 갤러리에 올라온 글로 아드낭 야누자이의 미래를 예측하는 글이었는데요. 결국 근본이 없는 야누자이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은 야누자이가 성적이 급 하락하자 재발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이제는 유망주를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버렸죠. 야누자이의 근본론에서 근본을 평가하는 기준은 총 4가지인데 1번 겉멋이 들었는가, 2번 돈에 환장하는가, 3번 최소 4살 이상 연상의 가슴 큰 여자친구가 있는가, 4번 멘토가 정상적인가,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유망주의 근본을 판단합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야누자이가 이 4가지에 모두 해당돼 근본이란 없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것이죠. 이 글은 DC 인사이드의 축구 갤러리에 개념글에 오르면서 축구판에서 근본이란 단어는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글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많은 유망주 선수들에게도 근본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한국의 유망주 이승우에 적용하며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아프리카 BJ 감스트의 이름의 유래인 모르텐 감스트 페데르센입니다. 감스트는 노르웨이의 축구 선수로 블랙번을 꾸준하게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에 들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최고의 선수이자 몰락하는 최후까지 분투했었던 선수인데요. 2000년 트롬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2004년까지 리그에서 103경기에 출전해 40골을 터뜨린 그는 이 활약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의 블랙번 로버스로 이적했습니다. 2005년 맨유와의 경기에선 반데사르를 2번이나 뚫어버리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끄는 등 맨유를 상대로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쳤죠. 또한 이후 맨유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 맨유 킬러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활약으로 맨유 이적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블랙번 로버스에 남았습니다. 이후 블랙번이 07-08 시즌 7위를 기록하며 UEFA 무대에서 떠나게 되었고, 더불어 로켓 산타크루즈, 데이비드 벤틀리 등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생기면서 팀의 전력은 점차 약해졌죠. 하지만 감스트는 몰락하는 중에도 계속 블랙번에 머물며 팀을 이끄는 의리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11-12 시즌 블랙번의 강등을 막지 못했고 본인의 폼도 떨어지기 시작해 이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결국 2013년 블랙번을 떠나 터키의 카라비크스 포르로 이적했습니다. 이후 2014년 로젠보리로 이적해 2016년까지 뛴 뒤 2016년에는 친정팀 트롬세로 이적하죠. 2020년에는 이브리그의 알타로 이적해 아직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이청용에게 최악의 부상을 안긴 톰 밀러입니다. 톰 밀러는 잉글랜드의 4-5부 리그에서 주로 활약했고 현재는 7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한창 잘 나가던 이청용 선수에게 살인 태클을 저질러 하락세를 걷게 만든 장본인이죠. 때는 2011년 정규 시즌이 시작하기 전 프리시즌 기간에 펼쳐진 경기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볼튼과 뉴포트 카운티의 경기에서 톰 밀러는 이청용에게 살인 태클을 가했고 이 태클로 인해 이청용의 정강이뼈가 아예 부러지죠. 뼈 부러지는 소리가 일부 관중들한테 들렸을 정도로 이청용이 당한 태클의 피해가 정말 컸었는데 쇼크로 인해 산소호흡기까지 쓴 채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이청용은 수술을 마친 뒤 톰 밀러를 용서하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청용이었기 때문에 이청용의 부상 정도에 대한 한국 팬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너무 컸었던 탓에 이 부상으로 전성기 시절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피파 온라인4의 적폐 루드 굴리트입니다. 굴리트는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도 가능하다 할 정도로 가장 유명한 멀티플레이어의 대명사인데요. 네덜란드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과 밀란 제너레이션을 이끈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특히 마르코 판바스톤, 프랑크 레이카르트와 함께 오렌지 삼총사의 일원으로 명성을 떨쳤죠. 발롱도르까지 수상한 선수로 축구계의 레전드로 불리는 선수지만 전성기가 짧고 한국인이 직접 보기 힘들었던 80년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현역 축구 선수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즐겨하는 축구 게임인 피파 시리즈 때문입니다. 특히 피파 온라인4에서는 거의 모든 유저가 사용할 만큼 절대적인 적폐 선수로 꼽히고 있어 피파 온라인4를 즐기는 유저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선수가 되었죠. 그 어떤 선수도 굴리트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이 때문에 굴리트 온라인4라고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피온4에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모두가 가장 증오하는 아이러니한 선수죠. 굴리트는 굉장히 레전드로 눈에 띄는 선수임은 틀림없으나 동시대 라이벌인 마테우스, 그 시대 최고의 선수였던 마라도나는 물론 그 어떤 전설조차 가볍게 무시하는 성능을 가진 만큼 논란이 되어왔는데 피파 온라인을 통해 축구에 입문하게 되는 유저들은 역대 최고의 축구 선수로 굴리트를 꼽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축구 해설자인 박문성도 속인 네나드 스레코비치입니다. 2008년 DC 인사이드 스포츠 게임 갤러리에 FM의 신이라는 유저가 웹8의 축구 선수라는 글을 올리며 알려주기 시작한 선수인데요. 당시 20살로 웹8인데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리그에서 윙어로 34경기 18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한쪽 팔이 없는 것을 단점이 아닌 장점으로 살려 상대 수비가 막기 어렵다고 하죠. 당시에 세르비아의 호날두로 떠올랐고 아스톤빌라의 입단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는데 FM의 신이라는 유저가 올린 이 글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파란 쪽이 없게끔 나온 한 선수의 사진을 올려놓고 낚시를 한 것이었죠. 이 글이 축구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건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사커라인 등의 커뮤니티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세르비아의 명문 대학 베오그라드 대학의 의대생이라는 그럴듯한 스토리까지 붙게 되죠. 급기야 축구 해설자 박문성까지 이 얘기에 낚여 자신의 자서전에 네나드 스레코비치의 일화를 싣는 사태까지 벌어짐으로써 낚시의 전설로 남게 되었는데요. 박문성은 이에 품맥골에서 언젠가 한번 꼭 인터뷰하고 싶은 선수는 무슨 매번 악몽에 나타나요. 스레코비치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라는 인터뷰를 했었죠. 이 글에 올라온 사진의 선수는 세르비아의 두샨 바스타라는 선수로 양팔 양다리 다 멀쩡한 선수입니다. 이름의 유래가 된 네나드 스레코비치도 세르비아에 실제로 존재하는데 역시 양팔 다 멀쩡히 있는 선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명한 축구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월간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